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어제 첫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기자회견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좀 자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입니다. 대통령이 너무 멀리 있는 분처럼 되어선 대통령도 국민도 불편해질 뿐일 겁니다. 1월 7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대통령 말씀은 딱 두 가지로 들렸습니다. 하나는 뒤틀린 것들 바로잡고 규제도 풀어서 경제 성장을 해야 되겠다는 것. 또 하나는 어떻게 하든지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드리고 소중한 말씀들인데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말들이 무성합니다. 찬사도 있고 비판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니까 당연한 현상이겠죠. 오늘 2부에서 평소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박찬종 변호사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잠시 뒤 1부에서도 원로 한 분을 모십니다. 심대평 전 충남지사를 인결해서 박 대통령 기자회견의 의미와 기초선거 공천 폐지의 문제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마트가 편의점 사업에 진출합니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이 장악한 편의점 시장이 요동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골목시장이 망한다고 반대가 심합니다. 3부에서 시민단체 참여연대 의견 듣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문화로 읽는 세상 문화포커스 준비합니다. 전세계 출발 사진 출발합니다. 미안해 깎아주지 못해서 실로가 이름으로 깎아줄 테다. 하지만 11번가로 가면 다양한 할인에 마법으로 모든 걸 깎아줄 테야. 카드 할인, 포인트 할인, 쿠폰 할인, 모바일 할인. 시스타와 함께 할인의 마법은 계속된다. 11번가.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예,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간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어제 신년 기자회견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경제 혁신 성과 피부로 느끼게 할 것. 이런 헤드라인도 있고요. 설 이산 상봉이 첫 단추 북에 손 내밀다 이 대북 제안한 것. 또 같은 내용입니다. 이산 상봉으로 남북 관계 첫 단추 풀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타협은 소통이 아니다. 박 대통령 마이웨이 80분간 할 말만 소통은 없었다. 예. 약간 비판적인 그런 내용도 있네요. 이 보수적 신문과 이 진보적 신문 이 헤드라인이 다르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이산상봉에 초점을 둔 신문이 두 개나 되군요. 네.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든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했는데 통일부가 또 곧바로 실무회담을 제안했죠. 그렇습니다. 이 통일부가 어제 오후 3시였습니다. 이 판문점 적십자 통신선을 활용을 해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 오는 10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하자 이런 내용의 전통문을 북측에 보냈다고 그럽니다. 대통령이 언급하고 5시간도 안 된 그런 시점이어서 아마 미리 다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만약에 잘 진행이 돼서 설 전후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면 지난번 이산가족 상봉이 2010년 10월이었으니까 한 3년 3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좀 힘겹게 재개가 되는 건데 과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1월 1일 김정은이 신년사가 좀 유화적이었는데 네. 예,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쪽에서 이렇게 제안이 있었으니까 북한에서 응답이 있겠죠. 근데 성사될 가능성 어느 정도를 봐야 할까요? 지난해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남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를 했죠. 예, 그래서 그랬죠. 9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북측이 9월 21일 갑자기 이거를 연기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남한 일부 매체가 이른바 북한 최고존엄을 훼손했다. 이게 이제 이유긴 한데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사실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계속 연계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게 북측의 의도인데 우리 정부는 그걸 분리시켜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불만을 품은 탓이다. 이런 분석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제 본다면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긴 했지만 이 환경적으로는 좋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 문제하고 또 연계시키려 들 가능성이 높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과연 북한이 응하겠느냐.
이런 또 의구점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예, 금강산 관광 문제. 이 북한도 약간만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면 예, 또 우리 쪽에는 명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네. 아베 신조 또 정상회담을 제안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 박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언급을 했죠. 두 나라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예, 다시 한번 좀 유보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또 오후에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예. 그 자리에서 중국, 한국과 대화를 도모하는 것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양국 정상과 어려운 과제가 있을수록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한다. 이렇게 희망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실 일부 그 일본 언론 기자들이 그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뒤에 대통령한테 다가가가지고 우리도 질문하고 싶었는데 왜 배려해 주지 않았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좀 이것 관련해서 좀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 그런 또 지적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건 좀 무례하네요. 예, 대단한 외교적 그 결례. 네. 아니, 언론사 하니까 외교적 결례라기보다는 예, 잘 보이지 않는 예, 모습이었죠. 그런데 중국 정부가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이 여러 외교 통로를 통해서 일본 정부를 맹변하고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만 지금 정상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아닌 거죠. 그 예. 아베 총리의 이제 어제 또 다른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중일 관계를 훼손하고 중국 인민의 감정을 해치는 잘못된 행동을 계속해 왔다. 중국은 아베 총리를 환영하지 않는다. 아베 스스로 중국 지도자와 대화의 문을 닫아 걸었다. 이렇게 아주 강력 반박을 했네요. 예, 전주 상상구가 오늘 교과서 문제를 이제 그 최종 결정하는데 네. 이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번복한 학교들에 대해서 특별 조사를 실시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철회한 학교가 한 15개 정도 이렇게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한 건지 외부 압력에 따라서 이 철회를 한 건지 그걸 알아보는 조사를 좀 한다 그래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교학사 구하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지금 없잖아 있는데 상상고등학교 어제 이 교과서 이 채택 최종 그 결정을 이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졌는데 예. 오늘 한다 그러네요. 좀 관심사입니다. 마지막 예, 학교라서.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금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와 기초유예 폐지 문제 등이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20년 동안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면서 제도 개혁도 논의되어 왔는데요. 예,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는데요. 이번에 새누리당이 7개 특별광역시에 구의회부터 폐지하고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며 단체장과 교육감 런닝메이트제를 추진하면서 여야가 다시 충돌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그간 지방자치제도를 연구해온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심대평 전 충남지사를 연결해서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 감사합니다. 좋으시죠? 네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네, 우선 신년 구상의 대부분을 경제 문제, 특히 그 민생 경제 활력화 회복의 국정 목표를 제시한 것은 과거에 92년이었던가요? 클린턴 당시 대통령, 미국 대통령 후보가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하는 말을 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이제 경제혁신 그 3개년 계획 설명 또는 규제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말씀, 내수 활성화 수출 증대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소득 4만 불 시대 열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것은 구체적인 사례 이런 것도 좋았지만은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 구축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대통령께서 이 국민의 어려움을 진지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촌음을 아껴 쓰지 않는 모습과 함께 새로미와 희망이라는 두 마리의 개를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고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역시 국민 속에 그 편안하고 안정된 대통령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서름이와 희망이가 그 청와대에 들어가실 때 주민들이 선물한 두 마리 맞습니다. 진돗개죠. 예. 그런 말을 표현한 건 아주 국민들이 평범한 가운데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그런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좋게 봤습니다. 예. 어제 많은 국민들이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네네. 이걸 이제 들으면서 그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저희들 어릴 때인데요.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예. 이제 이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라는 이런 목표를 굳건하게 세워서 추진했던 것처럼 우리 경제의 체질을 또 우리 국가 경영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읽혀졌습니다. 예. 사람이 병이 나면 체질에 맞게 치료를 하든지 체질을 바꿔서 병을 근본적으로 안착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나 우리 국가 운영 또 이 국가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해서 그런 그 체질 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의 이게 이 패러다임으로 비치지 않을까 이런 네. 이제 우려를 합니다. 예, 원래 치료가 필요한 아주 중증 환자들은 의사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게 예. 민간 주도 무슨 정부 주도가 아니라 예. 국가 주도로 가야 되는데 정부가 앞장을 서고 민간이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국정 운영의 기본 그 패러다임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어제 또 하나가 이제 한반도 통일시대 구축. 예. 예. 이건데 현 단계에서 북한과 경제협력 사업 확대. 예. 여기는 부정적이지만 민간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어제 말씀을 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5.24 조치 이거 해제하는 것 아니냐. 예. 이제 이런 그 관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북한 정세가 아주 불안정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나온 것, 특히 통일은 대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런 발언은 아마 즉흥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평소 통일 문제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문제가 5.24 문제 해결이나 이런 차원에서 아니라 쉽게 말하면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이제 분명한 비전이고 국민들에게는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비전임을 확인시켜준 말씀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정부가 설 명절 때 이산가족 상봉을 이제 공식 제의를 했습니다. 대통령 네네. 기자회견 그 뒤에 직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네. 예, 일각에서 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이제 연결시해서 이 문제를 이제 걱정들을 하는데. 네네. 예, 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사과가 없고 재발 방지 약속이 없어도 금강산 관광 재개 우리가 전향적으로 이제 판단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산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 우리 국민들의 이제 생각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른 문제와 연관시켜서 이산 가족 문제를 뒤로 미루거나 또는 그 문제가 하나의 조건이 되는 이런 식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산 가족들에 대한 이산 가족들의 아픔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고 있는데, 네. 계시는데, 지금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연구해 오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20년 지방자치를 해오면서, 지금도 이활자치라는 이런 자조 섞인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이 지방자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새로운 틀을 구축을 하는 책무를 안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비전이 이 행복한 지역 주민을 만들기 위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 예. 이게 이제 목표이고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0개 정책 과제를 추진하는 그런 종합 계획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심위원장님께서는 관선 민선에서 5번이나 충남지사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사를 오래 하셨는데,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방자치제도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예.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하나만 꼽으신다면요. 저는 그동안은 지방자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예. 중앙정부나 같이 받을 태세도 안 돼 있었고 줄 자세도 안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책임이 반반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주민들도 지방자치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추진하는 자기의 문제라는 인식들이 커지고 있고 또 지방자치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나 의회도 역량 강화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그동안 믿지 못했던 부분 또 지방에 줘봐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도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을 하면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서 새로운 지방자치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6대 핵심의 과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이 짧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들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6대 핵심 과제의 핵심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지방은 자율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이 체제를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느냐는 문제이거든요. 예. 핵심 내용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 국가 사무와 자치 사무의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20% 자치를 40%로 높여주고 또 이와 함께 재정도 함께 확충하는 그런 문제와 함께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시켜 주려고 합니다. 예. 요즘 논의되고 있는 교육자치 문제나 자치경찰제의 도입이나 광역시군구의 기능 개편의 문제 또 주민자치의 문제 이런 것들이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생활자치와 근린자치를 활성화시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6대 핵심 과제로 이렇게 6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이 대통령 임기 5년 내에 완결하려고 하는 완결으로 성과를 확실히 거두어내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민주당이 이미 기초선거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는데요. 이 네. 새누리당은 아시겠지만 이 당론은 아닌데 아직 당론은 아닙니다. 그런데 7개 특별광역시 구의회부터 폐지하고 광역의원 수를 이제 늘려서 기초단체를 견제하겠다.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새누리당 안을 두고 풀뿌리 민주주의 부정하는 것 아니냐. 또 헌법 118조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둔다는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초선거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문제인 것이죠. 예. 이 문제는 제도가 이 어떤 것이 지방자치에 부합하느냐 또는 국민 행복에 적합한 것이냐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고 우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깊이 있는 연구를 이것과 함께 이 선거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도 함께 하고 있고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다만 정당 공천 폐지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정개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이달 말까지 완결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 제도 개선을 이 여야가 합의해서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기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당론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요. 네네. 이 광역시부터 구의회, 이 참 유명무실하고, 이게 계속해서 폐단만 나오니까,
이거부터 좀 폐지하자. 아마 이런 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예. 지난 2012년 6월인가요? 당시에 그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이 의결을 해서 국회에 보내준 내용이고, 예, 그렇군요. 국회 특위에서 이미 합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행정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단일 생활권이고 동일한 행정을 또 동일한 복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도시 행정에 있어서 특히 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상 행정구가 아닌 자치구가 되어서 구별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고 또 도시 행정을 통합되게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광역시의 성격을 구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자치 체제로 바꿔주고 또 오히려 구보다는 동별로 그 색깔 있는 그 특색 있는 주민자치를 통해서 실질적인 자치의 이 모습을 갖추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이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이 교육감 후보를 광역단체장 후보와 런닝메이트로 하겠다. 이것이 이제 새누리당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민주당에서는 교육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선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표출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교육감 선출 제도와 지역민의 그 수준 높은 교육 욕구가 함께 융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이 여론의 행배도 그렇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연계,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우리 위원회의 6대 핵심 과제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과거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도 같은 논의를 이루어서 우리한테 인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구체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 내용을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다만 교육의 헌법적 가치가 자율성과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지켜가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심대평 위원장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요즘 해킹을 통한 무역대금 사기가 기승해버린다네요. 매번 똑같은 이메일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송금 전에는 전화를 통한 계좌 확인 잊지 마세요. 해킹으로 인한 무역대금 사기 방지 캠페인 한국무역협회와 경찰청, 전국은행연합회가 함께합니다.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예, 1부 순서였습니다. 예, 잠시 후에 2부 이어갑니다. 천년왕국 신라의 수도 경주.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거대 도시 경주는 당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1500년 전 아랍과 인도,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과 어울려 경주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은 지금의 국제도시 서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신라는 다문화 사회였으며 개방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잠재된 글로벌 DNA, 이제는 대한민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융합하는 우리의 큰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각은 7시 36분 10초 되고 있습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2월 12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다니.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셔. 심청이가 안심포를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포는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만나세요. 차들이 다 2,000으로 빠지고 있네? 아, 롯데 아울렛이 있었네. 여보, 우리도 이제 가까운 이천으로 갈까?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오픈. 12월 13일부터 쇼핑이 더 가까워진다. 해외 명품부터 아동 스포츠까지 350여 개 유명 브랜드.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진짜 크고 가깝네. 예, 밤사이 들어온 지구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일본 정부가 일본사를 고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다고 하죠? 네, 요미우리 신문에 일본 정부가 일본사를 고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르면 2019년 시행될 전망인데요. 그간 일본에서는 세계사는 필수 과목, 일본사는 선택 과목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있다는 문부과학성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사 필수화 방침은 애국교육 강화라는 아베 신조 정권의 방침과 연결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의 이 한파 소식이 크게 들어와 있네요. 이 한파 때문에 사망자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미 중서부와 동부에 지난 2일 시작된 폭설과 함께 수십 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닥쳐서 현재까지 최소 16명이 사망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이번 추위로 체감온도가 영하 60도씨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면서 5분 이상 맨살에 노출되면 동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지, 뉴저지주, 일리노이주 등 동부 상당수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휴교령을 내렸고 항공기 5천여 편이 지연 또는 결항했습니다. 현재 폭설은 잦아들었지만 영하 30도 안팎의 그 한파는 8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예, 미국 프로농구 전 스타죠. NBA 그 스타 데니스 로드먼이 또 북한으로 향했는데 워낙 자주 갔다 왔다 하니까 이제 뉴스처럼 들리지도 않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단 데니스 로드먼은 이번 방문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로드먼은 김정은의 생일인 내일이죠. 1월 8일 생일을 맞아서 친선 농구 경기를 개최하기 위해서 어제 베이징을 통해서 방문했는데요. NBA 출신 농구 선수 대여섯 명을 이끌고 평양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그 앞자리에서 이제 기자들을 만나면서 이번에는 그와 내가 내내 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또 세계의 모든 나라가 나쁜 나라가 아니고 특히 북한이 그렇다는 점을 세계에 알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제 방북 취지를 밝혔습니다. 로드먼이 김정은을 만나게 된다면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을 만나는 첫 번째 외국인 인사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스위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다면서요? 네, 올해 59살인 그 메르켈 총리는 스포츠 광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휴가 때는 알프스산을 올랐고 2011년 겨울 휴가 때도 알프스에서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외신들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지난 크리스마스 휴가를 스위스 스키 리조트에서 보내다가 이제 부상을 입을 당시에는 그냥 단순히 먹는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뒤늦게 의료진 검진 결과 뼈에 금이 가는 골절상으로 판명이 돼서 목발을 사용해야만 걸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의사소통에는 장애가 없고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문제가 없지만 8일로 예정된 폴란드 방문을 연기하는 등 대외 일정은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큰 기조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한반도 통일시대 구축 2개입니다.
예, 그런데 1시간이나 이어진 질의응답 뒤에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야당이 답을 듣고 싶어했던 특검 문제 등에 있어서 원론적인 대답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취임 1년 만에 이루어진 첫 기자회견, 우리 사회의 원론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평소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박찬종 변호사 의견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동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먼저 박 대통령 첫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취임 후 이제 첫 기자회견이니까 예. 그 지난 주일에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그 자체가 큰 뉴스가 됐지요. 그래서 그때 저는 어떤 얘기들을 했는가 하니까 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 자체가 뉴스가 되는 때는 이제 끝내야 되겠다. 예. 가령 미국의 백악관처럼 그 수시로 기자회견을 해서 회견 자체가 뉴스가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제 이제 연두 기자회견을 봤는데 어제 그 기자회견 전체 맥락으로는 이게 그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주장했던 그런 기자회견이라기보다도 예. 대통령이 새해 시정연설을 지난 예산국회 초에 하였지요. 직접 국회에 가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 새해에 대통령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밝히는 자리였다. 그 방점은. 예. 그러고 이제 기자들하고 질문 답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말하자면 이 본원적인 소통의 시간인데 그것은 대단히 미흡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어제 회견 그 자체는 그냥 대통령의 연설이다. 예. 그래서 거기에 곁들여서 기자들이 뭐 몇 가지 가벼운 걸 물어봤다. 이렇게 보아 넘기고 이제 이 시간 이후에 구체적인 현안이 생길 때마다 대통령이 이제 자주 기자회견을 해야지요. 예,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미국의 연두교수 스테이트 메시지처럼 보셨군요. 예. 나는 그 맛제비로 봤어요. 그리고 예. 결국은 이제 국가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대립적 대결적 의제가 우리나라처럼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곳곳에서 시위도 따르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뒤로 물러서거나 팔짱을 끼거나 나하고는 관계없다거나 이렇게 얘기해서 지난 1년 동안 사태를 키웠다 그럴까. 결국 그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마이너스로 작용함.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개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런 때마다 그러한 대립적 의제에 대해서 그런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기자회견을 해서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설득을 하고 또 기자들에게 반론을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뜻에 동조하는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아예 안 늘어날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 대통령이 정책을 바꾸거나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소통이고 그렇게 해서 어떤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과정으로서 기자회견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런 특히 혼란스럽고 대립적이고 대결적 의제에 대해서 대통령 수시로 기자회견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장관의 문제가 있다 이러면 미국 백악관의 경우에는 그 장관을 해임하고 후임자를 임명할 때 대통령이 딸랑 그 장관 한 사람 데리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양반이 이렇게 해서 내가 새로 임명한다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예. 어제 이 소통에 관해서 박 대통령이 또 질의응답에서 긴 시간을 할애해서 대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만남이라든지 국민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는 게 그게 소통이 아니다. 이런 이제 답변을 한 거예요. 예,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난 아침 신문 지금 못 보고 방금 일나가지 전화벨 소리 듣고 예, 그렇습니까? 예. 어제 보니까 이제 15년 전 공소시효 거의 만료될까 말까 한 그렇게 여대생이 피살돼서 죽은 사건. 그 예를 아주 길게 듭디다 대통령께서. 예. 그래서 나도 이제 변호사고 우리 전동주도 변호사니까 관심 깊게 쭉 들었어요. 그럼 청와대에 그런 유사한 진정 청원 사건이 엄청나게 갈 겁니다. 내 주위에서도 와서 물어본다가 그 청와대 내보라 그러는데 그 예를 하나 들어서 이제
그 소통 예를 들고 그다음에 시장을 방문하고 중소기업인하고 면담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것도 소통을 위해서 대상의 한 부분이지요. 그게. 예. 물론 가장 제일 좋은 것은 5천만 국민 중에 만 19세 이상 유권자를 다 매일 만날 수 있으면 저는 다 매일 못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일상적인 뭐 여행성 사건, 시장 방문, 중소기업 면담 그런 거는 일상적으로 해야지. 공장도 방문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말이죠. 임기 5년 단임이고 그런데 아예 말이죠. 아예 은둔자의 자세를 취하거나 프랑스 드골 대통령처럼 예. 대중 앞에 나타나고 기자회견 하는 거 1년에 2번, 3번밖에 안 해버리는 거예요. 독립기념일 날 그냥 훈장 달지 않은 옛날 그 군복 입고 나타나고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런 경우에 텔레비에 나오고 그 외에는 아예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전혀. 안 그러고는 이제 처칠 수상이 2차 세계대전 진두지휘하면서 그 매일 나왔거든. 그 양반처럼. 이 두 가지 중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드골형을 택해서는 안 돼요. 드골형. 예. 이게 현안이 많고 남북 대치 상황에 남남 갈등에 지역 갈등이 있고 있는데 이게 철도 파업 같은 문제 이런 것도 막 계속 일어나고 이러니까 대통령이 뒤에 막 뒤에 서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 누가 이럽디나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기자들 앞에 찾아 나가려고 그래서 그걸 그냥 때 말리느라고 혼났다. 그게 유인태 그 당시 정무수석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예.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정반대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이 몇 가지만 좀 짧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대통령, 어제 모두 발언의 두 축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한반도 통일시대 구축 두 가지입니다. 그건 잘 잡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경제 문제는 제가 어제 방송을 쭉 들었어요. 그런데 예. 이제 그 선거 때 공약하고 취임사에서 말한 것은 이제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일자리 창출, 창조 경제 예. 여기를 강조를 했는데 어제는 경제민주화 얘기 쑥 들어가 버렸어. 예, 그렇죠. 경제 활성화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점 앞으로 대통령께서 아마 국민들에게 좀 소명을 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남북관계요? 예, 한반도 통일시대 구축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건 뭐 취임사와 그 뒤에 그 별 변동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설날 그 이산가족 상봉을 예.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했고 곧 이어서 통일부가 북한에 공식으로 제의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인도적 문제 이런 것은 전제 조건 이런 거 안 달아야죠. 그러니까 예. 그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곁들여서 금강산 관광 문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 공동조사 남북한의 공동조사 박왕자 씨인가 하는 그 피살 사건의 공동조사 그리고 사과와 재발 방지 이러는데 그 공동조사에 북한이 응할 리가 없지요. 없고 사과에 대해서는 그 북한이라고 하는 데는 공식적으로 무슨 외교부나 이런 채널이 아니고 무슨 단체 이름으로 사과 비슷한 거 한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금강산 관광 문제 예를 들면 개성공단은 아무런 전제나 조건 없이 이게 다시 열리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 금강산 관광 문제도 좀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우리가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관광 자금이 무슨 핵개발 자금으로 간다라든지 그건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로서는 북한하고의 소통의 구석구석 구멍을 열어야 된다. 박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는데 통일을 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꽁꽁 닫힌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열고 그에 따른 위험 요소는 달리 그것을 강구하는 이런 자세가 좀 전향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박 대통령이 그 야권이 제기해온 특검에 대해서 현재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검 문제는 그 여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미 합의해놓은 게 있지요. 예. 그 지난번에 그리고 국회를 여는 조건으로 그걸 합의를 해놨는데 그 합의 내용이 좀 모호하지만은 이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을 봐서 계속 논의한다 이래 돼 있는데 나는 박 대통령이 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태가 말이죠. 최동욱 총장 찍어내기, 윤석열 팀장 말하자면 직무 해제 그리고 연이어서 최동욱 총장 혼외 아들의 신상 정보와 관련해서 청와대 행정관
그 다음에 어제 오늘은 큰 뉴스에 묻혀 있지만은 그 국정원 조정관의 여러 행동 이런 것이 이제 검찰 수사 대상으로 자꾸 확대돼 가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대통령이 좀 더 단호한 입장.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선거 개입 사건하고 자기 자신하고 관계없다. 다 국민들이 믿어요. 그러나 예. 취임해서 대통령 휘하에 들어와 있는 그 조직의 이러한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좀 더 단호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 국민들이 나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이면 예를 들면 자꾸 종교단체 천주교에서는 시국미사도 뭐 어제 했다고 뉴스를 어제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이 문제를 흡수해버린다고 한다면 밖에서 그러한 일들도 자제로 될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개각에 대해서도 어제 박 대통령이 일축을 했습니다. 이 이벤트성 개각은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능한 장관 좀 바꾸자. 이런 주장을 해오고, 어느 신문은 잘하는 장관, 못하는 장관 이렇게 구분까지 했었거든요. 이 박 변호사님께서 어제 박 대통령 답변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5년짜리 대통령이 말이죠. 예. 장관하고는 임기를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기본 생각에 변함이 없고 미국도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 장관들 중에는 무능하다기보다도 적합성이 없는 사람이 내 눈에 한 3사람 떠요. 예. 이걸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공개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 3사람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박 대통령이 그 지명할 때 당선자 시절에 예. 면담을 안 한 것 같아. 그 예. 사람들이 무능하다고 해요. 아니 지금 장관들 중에 무능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행정관료의 경제학자의 다 그런 경험을 쌓은 사람들인데 해당 부처에 적합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자 시절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신상 정보를 근거로 해서 거기에 도덕적 결함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불러가지고 관상도 보고 차를 마시든지 내가 알기로 역대 대통령들이 대체로 다 그렇게 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이 일할 사람을 만나지 않고 보고서만 가지고 그냥 지명을 했다? 그러니까 그게 적합성을 걸러는 순서가 생략됐다고 나는 봐요. 그런 사람이 내 눈에 한 3명 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통령께서 그 대편 면접을 안 해준 건 내가 확인할 길이 없고 아마도 그래서라 추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나는 개각 요인은 현재도 있다고 보는데 좀 지켜봐야지요. 그 세 분이 누군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한 40초 남았는데요. 이 개헌이 이제 워낙 큰 이슈라서 벌레골처럼 모든 것이 이제 빠져든다. 이래서 또 개헌 문제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헌법을 6.29 이후에 개정안을 만들 때 제1야당 정책위의장 간사로 내 손을 거친 사람인데 여기 아주 위험 요소가 한 군데 있어요. 한다면 원포인트 개헌을 할 필요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지금 여야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게 뭐 대통령 권한이 뭐 이렇게 크니까 이것을 갖다가 제왕적 권한을 뭐 좀 이렇게 분산해야 돼 이런데 그거는 지금 헌법대로 안 해서 일어난 일이야. 내가 하나 괘씸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괘씸하게. 아니 그 이명박 정권 때도 이 제도에서 다 특권을 누리고 잘 해먹었던 사람들이 지금 지내놓고 나서 내가 해보니까 이게 불편하다고. 그거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짓들이야. 그러니까 이 헌법 탓에 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이유로 이 개헌 나 절대 반대합니다. 헌법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지. 헌법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 공천도 말이지 밀실 야합 하향식 공천을 헌법에 어때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까? 이 짓들을 해놔놓고 지금 개헌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아빠는 얼음 낚시. 엄마는 눈 조각 구경. 예쁘네. 나는 썰매 타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동강 겨울축제가 12월 27일부터 열립니다. 겨울 낚시도 얼음 축제도 동강에 다 있습니다. 동강에서 만나요. 제2회 영월 동강 겨울축제. 삼성증권 모바일 엠팝 100배 페스티벌. GS 칼텍스에서 포인트를 100배나? 그럼 리터당 500포인트? 삼성증권 엠팝으로 신규 거래하면 GSM 포인트를 100배로 드립니다. 여보, 100배래. 삼성증권 엠팝 깔아봐. 1월까지 신청 시 월 최대 100리터까지. 자세한 이용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예, 출발사 아침 2부였습니다.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